안녕하세요. 그로우선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가족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간단하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개인 상담에서 가족 상담으로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계적 측면에서 다양한 체계를 바라보고 조금 더 확장적인 이해를 가져오고자 하는 바들이 많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먼저 가족 치료의 정의와 그다음에 체계론적 관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족 치료라는 것은 가족에서 제기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가족 관계에 개입하고 또 해결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을 그 단위로 보기 때문에 그 체계 속에 있는 상호작용에 개입을 하게 되는데요. 전체 가족의 역동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는 치료적인 접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족은요, 가족 체계라는 맥락 속에서 체계 안팎의 상호작용을 이해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둘러싼 하위 체계 간의 행동 패턴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가족 치료는 한 개인의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가족의 구성원으로 관계와 맥락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한 개인을 어떤 문제자로 낙인을 찍히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지는 것이 바로 체계론적 관점입니다. 이 관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체계론적 관점은 개인적인 특성보다는 상호의 연결성과 그 관계에 더 초점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호 연결성이라는 것은 체계의 한 부분이 변화를 하게 되면 그 변화가 다른 부분들과 상호작용을 해서 다른 부분에도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모빌을 좀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모빌에는 이렇게 다양한 장난감들이 달려 있잖아요. 그리고 이 위에서 우리가 흔들게 되죠. 만약 우리가 이 한 가지 위에서 흔들게 된다면요. 이 하나의 흔들림이 옆에 있는 다른 모빌들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체계의 한 부분이 흔들려서 변화하게 된다면 다른 체계까지, 다른 부분들까지 상호작용하면서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체계론적인 관점, 가족 치료를 좀 비유할 때 이 모빌을 많이 설명하곤 합니다. 이 체계론적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첫 번째가 바로 가족 경계입니다. 경계는 체계와 체계를 구분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체계에는 개방 체계와 폐쇄 체계 두 가지의 구분이 있습니다. 먼저 개방 체계는 구성원 간의 통합을 좀 의미하고 전체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 체계와의 상호작용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문을 열고 드나들 수 있도록 이 개방된 체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폐쇄 체계입니다. 이 폐쇄 체계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 그대로 외부 체계와 또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계 내에서만 조금 더 활동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체계 사이에는요, 경계라는 것이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이 경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경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체계와 체계 사이에 명확한 경계가 있는 것입니다. 명확한 경계가 있다는 것은요, 체계 구성원들이 서로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좀 작용이 되고, 또 가족의 구성원들 개인이 자신의 의견이나 어떤 생활에 대해서 존중을 받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명확한 경계는요, 체계와 체계가 조금 같이 가까워질 땐 가까워졌다가 조금 개별화돼야 될 땐 개별화되는 것들을 명확한 경계라고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혼돈된 경계입니다. 혼돈된 경계는 가족 구성원이 서로에게 지나치게 영향력을 좀 미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강하게 존재하고요. 그 안에 있는 부분이 나라는 공간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 너의 경계가 좀 불분명하고 서로의 영향력을 굉장히 밀접하게 미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경직된 경계입니다. 이 경직된 경계는 혼돈된 경계와는 조금 반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가족 구성원 간에 거리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공간은 있지만 우리라는 존재가 조금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접촉만을 하고 서로 간의 거리가 조금 더 멀어지는 그런 경직된 경계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족 경계가 첫 번째 의미라면요. 두 번째, 이 경계에 를 두고 있는 체계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바로 가족 간의 하위 체계인데요. 이 가족의 하위 체계는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부부 하위 체계, 그 다음 형제 하위 체계, 세 번째 부모 하위 체계입니다. 이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개인이 존재하잖아요. 이 개인도 하나의 하위 체계라고 보고 있다. 첫 번째 부부 하위 체계입니다. 부부 하위 체계는요, 당연히 부부를 의미하는데요. 이 부부 하위 체계는 핵가족의 하위 체계에서는 굉장히 핵심이 되는 하위 체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심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 부부가 결혼을 한 이후에 서로 간의 협상, 그다음에 결혼 생활의 적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이 부부 하위 체계의 성공의 여부가 달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형제 하위 체계입니다. 형제끼리의 형제 하위 체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타협이나 이러한 능력들을 개발을 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또래 집단에 대해서 이 형제 하위 체계를 통해서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됩니다. 세 번째는 부모 하위 체계입니다. 부모 하위 체계는 이제 부모가 자녀 발달에 따른 요구에 어떻게 좀 협상해 나가고 적응 과제들을 좀 읽어 나가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하위 체계는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부부가 한 팀으로 좀 존재하고 일관성 있는 어떤 행동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순환적 인과관계입니다. 순환적 인과관계라는 것은 가족 구성원 간의 행동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구별해내는 것이 좀 불가능하다라는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흔히 단선적 인과관계라고 하죠. 어떤 원인이 A가 발생했을 때 그걸로 인해서 B라는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이 바로 직선적이고 좀 단선적인 인과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체계론적 관점에서는요, 순환적 인과관계에 있기 때문에 A라는 어떤 원인과 B라는 결과가 있기보다는 A가 B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B라는 것이 다시 A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가 서로 순환적으로 상호적으로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원인이고 결과인지를 식별해 나가는 것이 좀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고 들어온 남편에게 아내가 잔소리를 한다고 했을 때요. 남편은 잔소리하는 아내가 그 잔소리가 싫어서 술을 더 먹게 됐다라고 볼 수 있지만 또 아내는 술을 먹고 들어온 남편이 싫어서 또 잔소리를 하게 됐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떠한 것이 원인이고 또 어떤 것이 결과인지를 식별해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순환적 인과관계이고 이것이 체계론적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항상성인데요. 어떤 체계가 하나의 구심점을 중심으로 해서 역동적인 균형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깨졌을 때는 다시 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복하려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족의 어떤 체계는 그 체계가 형성되었을 때 그것이 변화하는 것을 조금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하지 않고 그 역동적인 균형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어떤 노력들, 다시 그 균형을 회복하려고 하는 경향들, 이것을 항상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피드백입니다. 하나의 체계가 적응과 자기 관리를 어떻게 좀 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정보들이 좀 수집되고 처리되는 과정에서의 그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피드백은 좀 부정적인 피드백일 수도 있고 긍정적인 피드백이 있을 수도 있어서요. 정적 피드백 혹은 부적 피드백들을 통해서 다시 그 상호작용에 반응을 하게 되고 다시 피드백을 하게 되고 이러한 어떻게 좀 적응해 나가고 관리를 하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용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체계론적 관점에서 의사소통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 간에 연속적으로 좀 메시지를 교환하게 됩니다. 즉, 이것을 이제 의사소통을 통해서 상호작용이라는 것을 서로 간에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체계론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좀 보는 것은 이중 메시지입니다. 이중 메시지라는 것은요, 말의 내용과 말하는 사람의 표정이나 행동, 그 다음에 억양 등의 이런 전달의 과정이 좀 모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중 메시지가 계속적으로 반복될 때에 가족 내에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발생한 개념이 바로 이중 구속이라는 겁니다. 이중 구속은 상호적으로 좀 모순이 되고 일치하지 않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메시지들이 들었을 때 구성원들은 어떤 것을 따라야 할지를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 좀 처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아이에게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라고 얘기했을 때 부모님이 말씀하신 어떤 표정이나 눈빛, 그 다음에 그 말하는 어투가 정말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인지, 혹은 말은 언어적 메시지는 건강하게 자라나면 좋지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어머니가 들려주는 메시지 안에 뭔가 다른 학업적인 부분, 또 행동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더 잘해야 된다는 의미가 내포된 것인지 그런 이중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면 그것을 듣는 자녀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이럴 때 이중 구속에 걸려든다라고 보면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엄마가 당연히 사랑하지 하면서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무표정하거나 또는 다른 행동을 하면서 당연히 사랑하지 라고 메시지를 던진다면 이 아이가 받아들였을 때 어머니의 말은 사랑한다는 말을 던지고 있지만 어머니의 행동이나 표정을 보았을 때는 그렇지 않음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이중 메시지를 통해서 이중 구속의 상황에 아이는 좀 들어가 있게 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메시지가 계속적으로 했을 때 가족 내에서는 좀 문제 상황이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가족 사정입니다. 가족 사정은 굉장히 우리가 상담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여겨질 텐데요. 가족 사정이라는 것은 가족이 호소하는 문제에 대해서 체계론적인 관점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종합하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족의 증상에 대해서 상담자로서 어떤 가설을 세우고 개입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를 계획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가족 사정은요, 상담의 초기에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상담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러한 초점을 유지하고 상담의 방향성을 일관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담자의 가족 구조와 어떤 기능, 그 다음에 문제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에 대한 과정, 그 다음에 가족의 그 발달의 과업과 그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 그 다음에 과거의 가족들의 경험, 그다음에 현재 문제와는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의 역동 등에 대해서 총체적인 어떤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게 되고 이것들을 종합해서 개입하는 계획을 상담자는 세우게 됩니다. 이때에 되게 활용하게 되는 것이 어떤 가족의 발달적 과업과 연관되어 있는 수평적인 스트레스라든가 수직적인 스트레스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수평적인 스트레스는 일단 간 가족이 발달의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수직적인 스트레스는 어떤 세대 간의 전수의 과정에 의해서 어떤 겪는 질병이라든가 불의의 어떤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입되는 것을 수직적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족 사정은 상담 전체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이 될 수 있고요. 가족의 이런 생활 주기를 고려해서 어떤 수평적 스트레스나 수직적 스트레스에 대한 고려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가족들의 문제와 관련된 경험이나 어떤 스트레스만을 종합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원의 강점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 치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체계론적 관점에 대한 이해를 간단하게 제가 요약한 페이퍼를 통해서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도 상담자 선생님들 화이팅입니다.